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남의 집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여자아이. 아이를 만난 순간 첫눈에 들어온 것은 얼굴에 난 커다란 멍자국이었다. 올해 10살의 선미는 낯선 사람들의 방문에 잔뜩 몸을 웅크린 채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안정열 간사는 선미를 일단 다른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선미를 안심시키는 한편 어떤 학대를 받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잘 잤어? 그래. 선생님 누군지 알아? 모르지? 도와주려고 선생님이야.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수원에서 이쪽으로 왔거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생각해도 돼. 알았지? 여기는 뭐로 혼났어? 걔 아빠 주먹으로? 선미를 학대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다. 선미는 아버지를 피해 무작정 낯선 집으로 도망쳐왔던 것이다. 아빠 먹고 술 먹고 오면 괴롭혔어? 아빠가 술을 자주 드시니? 며칠에 한 번씩 드시는 것 같아. 매일마다 먹고 들어오셔? 선생님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아빠 없는데. 응? 아빠 없는데 보내줬으면 좋겠어? 그래도 이렇게 잘 참고 잘 견뎠구나. 부모로부터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아이들, 몸과 마음에 고통스러운 멍이 들어버린 우리의 아이들. 1391의 현장이었다. 그날 오후 안정열 간사는 선미를 근처 병원으로 데리고 왔다. 좀 더 정밀한 진찰을 받기 위해서였다. 숨 크게 한번 쉬어봐. 또? 6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 4년 동안 선미는 매일같이 아빠에게 맞았다고 했다. 갈수록 구타는 심해져 1년 전엔 왼쪽 팔에 골절상까지 입었다. 겁내지 마. 저거 찍는 거랑 똑같은 거야. 선미는 아빠를 피해 자주 가출을 했고 그럴 땐 공원에서 잠을 잤다. 그러다 날이 추워져 이틀 전 집에 들어갔는데 또다시 몽둥이로 맞은 것이다. 이 정도 상황이면 선미를 다른 복지시설에 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아무리 물어봐도 선미는 집 주소는커녕 아빠 이름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진단서 상으로는 3주가 나왔어요. 진단서 특별한 치료 없이 약만 먹으면 된다 그러거든요. 예. 지난해 10월 이후 전국에서 접수된 신고 전화는 5천 건. 그중 학대 사실이 밝혀진 경우도 2,200건이나 된다. 안성 케이스는 자기가 뭐 잘못하고 특히 이곳 경기지부는 전국에서도 신고가 가장 많은 곳이다. 하지만 복지사는 불과 8명. 하루에도 1인당 서너 건씩 출동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네. 밤 9시 박병희 팀장과 고성훈 간사가 주민의 신고 전화를 받고 구리시에 출동했다. 현재 집 자체 구조나 어떤 생활 환경이 아이들이 도저히 자랄 수 없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고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신체 학대가 심하다고 하는 아버지를 기다렸다가 지금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뭐 때문에? 천주에서 온 거? 선주교요? 허름한 단칸방에서 만난 아이의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었다. 방은 온기 하나 없는 냉방이다. 아버지랑 지금 예? 다 들어왔거든요. 뭐야? 지금 상담하러 잠깐 왔거든. 아 저희는 아이를 키우면서 밥 해먹은 흔적조차 없다. 최근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도 않았다. 아내가 가출한 7년 동안 이런 상태가 계속됐다고 한다. 뭐 때문에 온 거야, 그럼? 카메라 안 꺼요, 그거? 개부러지, 카메라 끄라고. 당신들하고 상관없는데, 왜? 뭐 때문에 왔냐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네. 들어주세요. 죽 거라고? 내가 길러. 일단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 가라고. 당신네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야, 내 대신 내가 길러. 말씀 잘해. 들어봐. 아니, 가라고, 형님은. 뭐 때문에 온 거야, 이게? 제가 네. 학교를 안 간 그 내가 안 보냈어, 오늘도. 아버님이 이제 키우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얼핏 보기에도 아이의 아버지는 심한 알코올 중독 상태였다.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상태다. 나는 안 될래. 나
딸내미가 사는 거야. 이제는 내가 기르고 싶어. 나 딸내미 아니야. 그런데도 아버지는 절대 딸과 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난감해지는 것은 복지사들이다. 아니 좀 차가운 것 같아서. 내 새끼 안 나가다. 딸내미 때문에 못 나가. 나 달아서 나 미쳐버려. 보고 사는데 아들내미를 이렇게 뺏기게. 아들을 이렇게 사고치고 같이만 딸까지 빼려가면 나는 뭐라고. 내 생활이 없었려고요. 안 그래요? 한편 뒤늦게 합류한 안정열 간사는 밖에서 지연이를 데리고 상황 정치를 하고 있었다. 12살인 지연이는 보기에도 영양 상태가 나빠 보였다. 그러는 사이 돌발 사태가 발생했다. 지연이가 차에 있는 것을 본 아버지가 다짜고짜 차를 부수기 시작한 것이다. 딸을 데려가는 것으로 오해한 모양이었다. 아까는 고분고분 얘기를 했는데 또 어떻게 저렇게 들려냈네요? 예. 뭐 전혀 예측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경찰에 지원 요청을 했거든요. 자칫 사고가 날 뻔한 순간이었다. 다행히 안 간사는 지연이와 함께 재빨리 몸을 피했다. 10분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 가까이가 확인을 해보니 고성훈 간사의 차는 유리창이 모조리 박살나 있었다. 그런데 막상 경찰에 오자 지연이 아버지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을 한다. 안 깨졌어요? 안 깨. 애들 딸내미 애들 또. 결국 모두 경찰서로 가서 사건 진술부터 해야 했다. 아동 학대를 하는 부모의 상당수는 알코올 중독자거나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만큼 늘 위험이 따른다. 말이야 뭐 죽었으면 수십 번 죽었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폭력적으로 나오시면 처음인데 앞으로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지연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방임을 한 경우다. 물론 방임도 아동학대에 들어간다. 내가 구하는 거지. 내 딸이니까 일주일에 같은 게임을 사니까. 아니 학교 안 보내실 거예요? 보내야지. 내래도 안 보내. 천직에서 내 기뻐할 거고 안 보내. 올해부터 몇 해? 전학시키고 보낼 거니. 전학시키고 보낼 거니. 너 누구하고 살래? 물어봐봐요. 아빠하고 산다고 그래. 물어봐봐요. 아빠하고 떨어지긴 싫어? 아빠하고 같이 살 거야? 아빠랑 사는 거 힘들지 않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지금. 저 지금 그 데리고 가달라고 울불불고 우리더러 어떻게 붙어도 걔가 아빠랑 살기 싫다고 소리를 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쟤까지도 저런 태도로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무작정 데려갈 수도 없잖아요. 보내지 않겠다는 아버지에 지연이마저 아버지와 살겠다고 나섰다. 지지난 내가 가는 거니. 하지 말라니까. 지금은 키우더라도 당신은 뭔 걱정하는 거야 지금? 아니 뭔 걱정이 아니라 애가 정상적으로 학교도 다 정상적이야. 내가 딸이야.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아동학대가 명백할 경우 아동보호법에 따라 부모 동의 없이도 아이를 격리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복지사들이 우선하는 것은 지연이의 선택이었다. 하고 싶은 대로 할게. 결정이 어떻게 하냐. 아빠 따라갈 거야.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근데 어떻게 하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천직에 한 번 왔다 근데 무질러버려. 결국 지연이는 아버지를 선택했다. 지연이에겐 아버지와 떨어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 두려운 모양이었다. 그렇게 지연이는 아버지를 따라 나섰다. 복지사들이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이럴 때다.
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 방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적용까지 가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고, 아이도 원치 않고 아버지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나 뭐 다른 사람들 눈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고 떼어놓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되기 때문에 이 가정에 도움을 줘야 되긴 줘야 될 것 같은데, 도울 수 있는 방법 또 여력이 미치지가 않으니까 그게 답답한 거죠. 다음 날 경기도 남양주시. 여보세요? 예, 아, 예, 박병기 팀장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경찰청에 방향사요. 아, 예. 예, 어떻게 진정 아, 어떻게 됐나요? 예, 지금 제가 그 초등학교로 가고 있는 길인데, 박병기 팀장이 낮부터 남양주 일대를 헤매고 있다. 가출한 여자아이가 있다는 구청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아이가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다. 무슨 사고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 반, 막막한 반. 박 팀장은 3시간째 조바심을 치고 있다. 아니 너 좀 만나러 온 거거든. 너한테 좀 도움을 줄까 해가지고 온 거니까 지금 우선은 만나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녁 7시, 4시간 동안 수소만한 끝에 겨우 친구 집에 가 있던 아이와 연락이 닿았다. 12살 은진이는 새엄마가 자신을 미워해 가출했다고 한다. 엄마랑 사는 게 어디가 그렇게 힘들어? 엄마랑 사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래서 좀 싫어요. 왜? 그러니까 싫어하다 보니까요. 싫어요. 사는 게. 어떤 도움을 받고 싶어? 새엄마랑요. 아빠랑 사는 것보다 더 훨씬 좀 나은 곳으로. 사실 은진이의 아버지도 아이를 당분간 맡아달라고 부탁한 상태였다. 박 팀장이 은진이를 데리고 간 곳은 수원에 있는 1391 쉼터. 얘는 12살이야. 알아요. 알지? 네. 자, 우리 1391 쉼터는 아동학대 예방센터가 운영하는 곳으로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이들이 잠시 몸을 의탁하는 곳이다. 야, 감자가. 그래, 알았어. 자, 다음. 9살 난 여자야. 찔글찔글 낙지. 이날 저녁 쉼터에선 9번째 식구로 들어온 은진이를 위해 작은 환영식이 열렸다. 겉으로 보기엔 여느 또래들과 다를 바가 없는 아이들이다. 하지만 은진이처럼 이곳 아이들은 저마다 말 못할 사연들을 가슴에 품고 있다. 아이고 우리 빨딱 일어나는 수혜님은 바닥에서 자네. 아침 7시 쉼터의 아침을 준비하는 건 늘 임혜영 간사의 몫이다. 바닥 뜨겁지 않아? 우리 저기? 아이고 우리 애기야. 자. 임혜영 간사는 아이들의 끼니는 물론 빨래, 청소까지 도맡고 있는 올해 25살의 처녀 엄마다. 가끔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긴 하지만 쉼터에 살면서 아이들의 뒷서발을 하자니 임혜영 씨는 늘 정신이 없다. 사회복지사가 되시기 전에 이렇게 살림을 많이 해보셨어요? 여기요? 네. 저요? 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여기 와가지고 소장님한테 배운 게 더 많아요. 시집 가시면 살림 잘하시겠네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모르죠 그거는. 어짜. 잠시 머물렀다가는 쉼터지만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잘 들어야지.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 보내는 아침은 그야말로 전쟁이다. 그리고 그 비닐봉지에다 이거 운동화 넣어놓고. 아침 8시 5명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한숨 돌릴 사이도 없이 밀린 빨래, 청소를 해야 한다. 빨래는 되게 자주 하세요? 네. 하루에 아이들이 없으면 한 번? 한 3명 정도 있을 때. 근데 지금처럼 많으면요. 하루에 기본이 2번이고요. 이제 오줌 싸고 그러면 한 4번 돌려요.
하루에. 예. 우선 받고 그다음에 그죠? 그렇다고 임혜영 간사가 늘 자상한 엄마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완전 증거. 절대 증거. 용돈을 주면 어디다 썼는지 일일이 기록하게 함으로써 가정의 역할을 대신하려 한다. 나도 나는 푸시방. 얘들아 오늘 하루에 용돈 다 쓰는 건 금물인 거 알지? 알아요? 네. 아이들이 안쓰럽다고 해서 무조건 아이들을 감싸기만 해서도 안 된다. 6살 영욱이는 아침부터 떼를 쓰고 고집을 피워 결국 인간사를 화나게 만들었다. 너 입으로 애기 아니라고 그랬지? 그치? 그럼 왜 자꾸 이렇게 애기짓만 할까? 애기가 아니기 때문에. 쉼터 있는 아이들은 누구라도 자신에게 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선생님하고 아 좋아? 가정에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보상받고 싶어하는 심리 때문이다. 특히 영욱이는 어린 만큼 어리광이 심하다. 그러니까 고나이 또래 애정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떼쓰고 하루 종일 쫓아다니고 자기 안 봐주면 이제 관심 끌려고 계속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막 던지고 때리고. 영욱이는 1년 전 새엄마가 뜨거운 물을 발등에 엎질러 3도 화상을 입었다. 이곳에서 피부 이식 수술을 한 뒤 많이 나았지만 지금도 영욱이는 물이 무섭다. 운동하지 마. 운동해야 되지. 그런데 상처가 물에 닿을까 겁내면서도 비누칠을 해달라고 조른다. 근데 지어져? 좀 조금 지어져? 어? 조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야 지워지는 거야. 비누로 닦아내면 발의 상처가 지워질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얼른 닦아줄게. 어쩌저저저. 영욱이의 상처는 언제나 아물 수 있을까? 임혜영 간사는 마음이 아프다. 많은 그 상처들을 안고 있는 아이들이라 이제 제가 혼자서 모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이렇게 좀 세심하게 손을 못 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러고 그냥 가는 아이들 보면 좀 제일 좀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다른 간사들이 모두 현장 출동을 나간 오후 남이 간사가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있다. 한 달 전부터 쉼터에 머물고 있는 세 자매 아버지가 찾아오기로 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셨어요? 잠시 후 한 남자가 사무실로 들어섰다. 상습적으로 부인과 아이들을 구타했으려는 믿기 어려울 만큼 말쑥한 차림이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돌려달라고 나간사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조그만 사소한 일 가지고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머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신 게 사소한 일은 아니죠. 물론 앞으로도 안 그러시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 제가 같은 여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버님 술은 어떻게 요즘 계속? 저는 여태까지 2번을 먹었는데 한 정 미만을 먹었어요. 그걸 또 안주 먹으면서 이게 뭐 정신 막죠. 이게 내가 이게 어느 한 슬로프 늪에 빠져가지고 어떤 가정을 일으키는 못 쓰게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술 끊을 수가 있겠구나. 절제를 할 수 있겠구나. 그걸 이번에는 느낀 거예요. 그러나 나간사는 좀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다. 이 아버지가 약속한 것은 술을 끊고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아직도 심각한 수전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 평소에는 멀쩡하다가도 술을 마시면 칼까지 휘둘렀던 사람이다. 그 때문에 부인과 이혼을 했고 아이들도 도망을 나왔다. 학대받는 아이들을 격리한 후에도 그 부모의 상태를 파악해서 아이를 돌려보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복지사들의 임무다. 결국 아버지는 아이들 물건만 건넨 채 돌아가야 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최소한 6개월이나 1년 입원 치료를 받으시길 약속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의 노력은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근데 본인은 의지로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시고
알코올 중독이 30% 이상이 되거든요. 학대하는 부모 중에 한두 번 본 게 아닌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고 한참이 지나서야 나간사는 쉼터로 향했다. 아버지가 미행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쉼터는 부모들이 위치를 알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려는 부모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쁘지? 세 자매의 아버지가 보내준 가방엔 겨울옷이 들어있었다. 한 달 전 급하게 도망치느라 가을옷으로 겨울을 맞았던 둘째와 셋째는 신이 났다. 이거 엄마 마중 재밌다. 니 읽어봐. 이거 엄마 마중 재밌다. 좋아? 네. 여태까지 옷이 이거랑 저 잠바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옷 많이 오니까 이제 나갈 때도 막 이쁘게 하고 나가야 돼. 응. 옷가지 사이엔 딸 하나하나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편지도 들어있었다. 형제야? 같은 자매야? 응. 너 몰랐어. 우리 많이 3년 전만 해도 자상한 아버지였다. 하지만 사업 실패로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아빠도 보고 싶니? 네. 아빠 보고 싶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네. 그럼 같이 살고 싶지. 같이 모르겠어요. 생각과 묻지도 않을 것을 약속한단다. 그러고 엄마 세 자매도 단란했던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지난 3년간의 고통을 생각하면 집에 돌아갈 마음이 쉽게 생기지 않는다. 아빠가 엄마 너희들을 생각하며 감사연 긴 사연 전한단다. 그럼 안녕. 그런 거 같은데? 예. 박병기 간사가 쉼터를 찾았다. 먹으러 가네. 없어요. 아까 다 챙겨놨어. 다 챙겨놓으셨어요? 저 엄마랑 살아봐. 6개월간 쉼터에 있었던 명재를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다. 깜짝이야. 엄마랑 아빠랑 살고 싶지 않아? 안 살 거야. 안 살 거야? 난 여기서 살 거야. 그런데 영옥이는 명재 형이 하나도 부럽지 않은 모양이다.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해도 한 개 줘봐. 명재 역시 집에 돌아가는 것이 반갑지 않은 얼굴이다. 부모와 아이의 상태가 호전됐다고 판단되면 쉼터에서는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낸다. 나도 찼어요. 여기 있는 애들은 집에 못 가는 아이들도 참 많어. 근데 집에 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그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계속적으로 그리고 선생님 도와줄 거고 부모님도 도와줄 거야. 응? 다 먹었어? 지난 6월 명재는 술 취한 아빠에게 얼굴이 뒤틀린 만큼 맞아 쉼터로 옮겨줬었다. 그런 기억 때문인지 명재는 몹시 불안한 얼굴이다. 근데 그 당시에 가정 상황이 너무 안 좋았죠. 뭐 엄마도 정신병원에 계셨고요. 그리고 아빠도 정신병원에서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매일같이 술을 드시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두 분 다 이제 아버지는 나름대로 직장 생활 하시고 그 부분을 믿고 이제 보내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6개월 만에 돌아온 집. 먼저 엄마가 명재를 맞았다. 그런데 집 안쪽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였다. 잠깐만. 왜? 왜 아빠 싫어? 어? 아빠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명재는 다시 아빠에게 맞았을 때의 공포를 떠올린 모양이었다. 같이 들어가자. 선생님도 들어가고. 아우 선생님 추워. 옷을 놓고 와가지고 선생님 많이 춥다. 응? 알았어. 선생님 들어갈 거야. 예상은 했었지만 이렇게까지 아빠를 무서워할 줄은 몰랐다. 아빠는 아빠대로 가슴이 아픈 모양이다. 아빠 술 안 먹는다 그랬잖아.
방에 들어온 후에도 명재는 아빠가 있는 쪽으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복지관 다녀야지. 이제 복지관 학교 가야지 그러고. 응? 그지? 집에서 이제 살아. 엄마 아빠. 해줬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울고 있으면 아빠 속상하시잖아. 응? 아빠 속상하면 좋겠어? 어? 그때 저랑 약속하셨죠. 한 번만 더 이제 이렇게 힘들게 하면 근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알아요. 예.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평생 어른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야 뭐 너무 힘드셨으니까 술 드시고서 실수하신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거에 한 번의 실수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실수는 아이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일어나 볼게요. 왜? 아빠는 박 팀장과 명재 앞에서 술을 끊겠다고 몇 번씩이나 다짐을 했다. 응? 하지만 지금 명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박 팀장뿐이다. 선생님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다시 쉼터에 가고 싶어? 엄마 아빠 있는데 거기로 왜 가 자꾸 임마. 하나뿐인 자식에게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아빠는 속이 탄다. 며칠 내로 다시 찾아오겠다고 몇 번씩 약속했지만 명재는 쉽게 마음을 놓지 못했다. 도장권, 복사. 멋있는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고 예쁘게 생활하는 해야 된다. 그만 보라. 명재 혼자 남겨두고 나오자니 박 팀장 역시 못내 불안하다. 갈게요. 예. 아버님 다음번에 제가 나오면은 이제 그때는 좀 서로 이제 얼굴 붉히는 일이니까 이제 행복하게 잘해주셔야 돼요. 하셨어요, 싶어? 응? 그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긴 한데 우선은 뭐 믿어야죠. 그런다고 뭐 24시간 뭐 격리시켜 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이가 가정으로 복귀를 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의 몫이고 감시하고 그리고 또 격려해주고 지지하는 건 이 사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각 사무실에선 안정열 간사가 출동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 28살로 사무실에선 제일 나이가 적고 경력도 적은 안정열 간사는 아직도 출동할 때마다 초조하고 긴장된다. 일단은 그 아이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어떤 질문을 할까 그런 생각. 그런 생각도 있어요. 어떤 거는 가기 전부터 좀 가기 싫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좀 왠지 두려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신고를 해온 것은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한 복지관 직원들이었다. 손자 둘을 키우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최근 들어 자주 아이들을 때린다는 것이다. 이게 언제쯤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2, 3시간 6개월 정도. 엄마 아빠는 첫째 아이가 3살도 되기 전에 가출했다. 거기다 할머니마저 작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뒤 할아버지의 방임과 학대가 더 심해졌다고 한다. 안정열 간사와 뒤늦게 달려온 이마영 간사는 일단 할아버지와 아이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약 얼마 없. 나 오늘 착신이다. 나. 할아버지와 아이들을 만난 것은 동네 떡볶이집에서였다. 세 사람은 떡볶이 한 접시로 저녁을 대신하고 있었다. 의외로 할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70이 가까운 나이에 아이 둘을 키우자니 너무 힘들어 그랬다는 것이다. 가르쳐줬거든 이제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너무 무능한 것이 바로 이전이구나. 아이들 가르치는 게 대단하구나. 해가지고 친구랑 같이 약 먹으면 애들을 제가 데리고 나가서 놀고 있을게요. 지루하니까. 싸우자.
다 아이를 조금인 거, 큰 시설 말고 아이들 진짜 가족처럼 소중하게 키워줄 수 있는 곳으로 카톨릭 그런 곳으로 아이들을 보내서 잘 양육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할아버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면회는 가능하게끔 저희가 해드리면 어떨까요? 면회해봐야 눈물 뗄게 없죠. 고마움에 눈물 뗄게 없죠. 아이들을 데려가기 위해선 먼저 할아버지의 양육권 포기 각서가 필요하다. 각서를 위해 찾아간 세 사람의 아파트는 몇 달 동안 청소도 하지 않은 듯했다. 그런데 막상 양육권 포기 각서에 서명할 순간이 되자 할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었다. 이거 쓰는 건 좋은데 사주가 단장 적게 좀 뭔가 들어오게 되면 좀 이제 사는 것이 이제 고달퍼지는데 현재 아이들 때문에 아까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직원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바로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이봐 이거 나 아주 무식하고. 할아버지는 두 손자가 떠나면 손자들 앞으로 지급되던 생활 보조비도 같이 없어지는 것을 염려했다. 집안에 그러면 여기다 써드릴게요. 여기다 글을 써드릴게요. 아니 그 내용을 우리 선생님이 써주시고 그다음에 서명을 건데 그냥 이렇게 쉽지 않을 줄 알았어. 나도 왜냐면 아까 너무 쉽게 생각을 하셨어. 술김에 그러신 건데 아이들은 가고 싶어야지. 또 나하고 처음에 관계가 잘 돼서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하지만 아이들은 할아버지와 이곳에 살기보단 다른 곳으로 가길 원하고 있다. 할아버지 혹시나 저희가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생활 보조비를 아쉬워한다 해서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버렸을 때 할아버지가 겪을 심리적 고통도 고려해야 한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오시지 마세요. 두 간사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이 가족에게 가장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했다. 그래서 내가 감정이 아는 것보다 낫다라고 느낀 게 이 할아버지가 어떤 건지 좀 알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울 거가 물론 방향은 여러 가지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 나왔잖아요. 몇 가지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실패가 아니고 더 잘하기 위한 발판이니까 나오길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잘 될 건 못 될 건 간에. 안 찝찝한데 저는요. 네. 저는 조금 아쉬워요. 근데 이제 애들이 좀 걸리긴 해요. 그게 애들 때문에 걸리는 마음이 있지만. 다음 날 오후 박병기 팀장이 은진이를 데리고 차에 올랐다. 얼마 전 새 엄마와의 갈등으로 가출했던 은진이가 아버지를 만나기로 한 날이다. 오랜만에 아빠 만나러 가는데 어때? 그래. 어? 아빠 만나면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평소엔 말이 많던 은진이가 오늘은 내내 침묵이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삶이 바뀔 수도 있는 거야. 모든 환경이 다 바뀔 수도 있고 참 중요한 일이야. 그러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거든. 아빠를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마음속으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은진이는 경찰 입회하에 아빠를 만나 집으로 돌아갈 것인지 이대로 가족과 헤어질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아줌마들이라서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억나지? 하고 싶은 대로. 만약 그동안 아빠가 새엄마를 잘 설득했다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느 정도는 쉬워질 것이다. 왜 또 눈물 나오려고 그래? 울지 마. 30분 후 은진이의 아버지가 새엄마와 함께 들어왔다. 그런데 아버지에게서 나온 말은 너무나 냉정했다. 아빠는 젊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랑 헤어져 갖고 내가 너랑 둘이만 이렇게 우리 가족이랑 아빠랑 둘이만 살 수만 없다. 내가 준도한테 얘기했지. 엄마 말을 아빠 말을 더 좀 신경 써서 들어줘라. 네가 힘들더라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참 뭐 막 이제 까불고 할 나이니까
그 예심정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나는 정말 화가 난 게 조금만 잘해주면은 조금만 잘해줬었고 좀 노력을 좀 했었으면 되는 건데 쟤한테 제가 그렇게 잘해주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제 딴에는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쟤를 붙들고 탈로도 보고 달래도 보고 사정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나한테 마음이 다쳐서 있었는지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어주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심정에서는 제가 아빠를 포기하지 쟤를 못 볼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저 가고 싶어요. 보육소로 가고 싶어? 왜 엄마 아빠랑 사는 게 힘드니? 솔직히 엄마가 있어요. 헤어지면요 몇 점 있어서 그리고 그냥 제가 가고 싶어요. 보육소리 어떤 곳인지 알아? 근데 몰라요. 잘은 모르겠어? 은진이는 아빠가 자기 때문에 새엄마와 헤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것은 곧 은진이가 아빠와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다. 2006년 아빠는 친권 포기 서류에 서명을 했다. 6일 그럼 아빠 만나야지. 아빠 만날 수 있어. 잘하고 있으면 아빠 볼 수 있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언제 다시 아빠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거기다 친엄마와는 이미 오래전에 연락이 끊어졌다. 친부모가 살아있지만 보육원에 가야만 하는 은진이. 은진이는 이날 오랫동안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그거 서랍안에 있는 거 그 두 보따리밖에 안 가졌어요? 옷? 네, 옷밖에 안 가졌어요? 그런 거 같아. 아빠가 쉼터에 도착하자마자 은진이는 짐 보따리부터 확인했다. 현재로선 이 두 개의 가방에 든 옷까지가 은진이의 모든 것이다. 잠깐. 떨어지네요. 여기는 뭐냐 겨울에 입으로 이런 거를. 하지만 옷 보따리보다 더 소중한 건 이 한 장의 종이다. 은진이는 경찰청에서 자신의 호적 등본 한 통을 떼달라고 부탁했었다. 이거 왜 아까 경찰 아줌마한테 만들어달라고 한 거야? 이거요? 제 주민등록 알아요. 아, 주민등록번호 알려고? 네. 그리고 엄마 아빠도 궁금해서 그런지. 이거 갖고 있으면 나중에 엄마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만나겠죠. 잡으자. 그날 밤 쉼터에선 조촐한 파티가 열렸다. 한 달 동안 쉼터에 머물렀던 세 자매가 내일 보육원으로 떠나는 것이다. 누구 생일이에요? 니네들이 가서 우리가 기뻐가지고 이걸 하는 건 아니고 아쉬운 마음에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 촛불처럼 밝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어딜 가든지. 한 달 동안 정든 이곳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난다. 또 앞으로 어떤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지 막막하기도 하다. 맨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때요. 저만 힘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오는데 나보다 힘든 애들 더 많고, 그리고 뭐냐 이렇게 뭐 혼자 돈 없이 이렇게 돌아다닐 때 누구도 안 도와주잖아요. 근데 여기 오고 나서 딱 이거 보고서 아, 세상 그래도 도와준 사람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10년 후에를 정말 너희들이 되어 있을 모습을 항상 그리고 마음속에 소원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모르겠지만요. 가겠죠? 부모에게 학대받았다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제갈 길을 찾아가야 하는 아이들. 그때까지 쉼터가 아이들의 안식처가 되어줄 것이다.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병기 팀장이 성남시로 향했다. 사전 연락 없이 명재네 집을 찾아가려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꼭 다리품 안 팔고 예. 전화상으로 확인을 해도 되잖아요. 아동 학대라고 하는 게 뭐 전화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직접 아이가 상황이 현재 상황으로 직접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보는 게 더 필요하다 생각하고, 저희가 한번 힘들고 애쓰는 만큼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된다면 그거만큼 더 좋은 게 없겠죠. 안녕하세요. 안녕. 명재네 집에 들어서는 순간 박병기 팀장의 얼굴이 환해졌다. 명재가 놀랄 만큼 밝아져 있었던 것이다. 뭐예요? 아버님이랑 어머님 신발 한 켤레 드리려고 해서. 그것만이 아니었다. 명재가 밝아진 만큼 엄마와 아빠의 표정도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며칠 전에 데리고 왔을 때 막 울어가지고 선생님 너무 속상했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선생님 맞아주니까 너무너무 좋아. 아빠랑 아침에 목욕 갔다 왔거든. 아빠랑 목욕도 갔다 왔어? 가족은 모여있을 때 가장 행복한 법이다. 그것을 명재네 가족은 새삼 깨달았을 것이다. 아버님 나오지 마셔요. 뭐 추운데.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며칠 전 가지 말라고 울던 명재가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한다. 박 팀장에겐 그 얼굴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선물이다. 어떠세요? 좋죠. 이렇게 가정 복귀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렵게 복귀해가지고 잘 지내니까 일하는 보람도 또 느끼고요. 아이도 그렇고 엄마도 처음 왔을 때보다 좀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잘 결정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간사들까지 모두 모인 토요일 오후, 쉼표가 한바탕 잔치집 분위기다. 맞을 것 같지 않나? 먼저 카메라맨이 정면에 서 있고 특히 아이들은 마냥 신이 났다. 오늘 쉼터에 굉장한 손님이 오기로 한 것이다. 이만 인사해. 선물 보따리를 들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축구 국가대표 서정원 선수. 당연히 영화제도 할게요. 축구는 되게 잘합니다. 서정원 선수는 볼을 한 번 넣을 때마다 50만 원씩 이곳 쉼터에 기부하기로 약속한 후원자다. 근데요, 운동 잘하세요? 잘하시잖아. 몰라?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학기도 당신은 그 사이드 드시지 말라고 하셨어. 아이들이 쉼터에서 비로소 아이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자신들을 정말 염려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이었다. 아닌데 내 건데. 물론 처음부터 이 아이들의 가정이 화목했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줄게. 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엔 부모로 인해 불행해지는 많은 아이들이 존재하고 있다. 부모로부터 떼어놓는 것이 더욱 안전한 아이들의 수는 안타깝게도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이 아이들을 방치해 또 다른 불행과 맞닥뜨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들. 1391 사람들은 오늘도 24시간 현장으로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